네,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 다섯 번째, 저번째 강의까지 이제 5개연주도 이거 쭉 설명했었고요. 이 다섯 가지 물리역학 원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섯 문제 중에서 제일 끝번 문제 이건 안 풀었죠? 자, 이걸 보시면 일단은 그림같이 자동차가 운동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자동차 이렇게 있었고요. 얘가 이렇게 10m/s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제 5m/s가 되고, 자동차가.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정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 힘의 크기는 증가하는가, 일정한가, 이거 묻는 거죠. 자, 증가, 감소, 일정요. 뭘까? 증가. 또. 일정. 또. 감소. 그렇죠. 이래서 답이 되는 거야. 모두 가능하다. 이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증가나 감소나 일자나 모두 가능한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일단은 속도가 줄어들면 힘이 감소한다. 이거는 완전히 아닌 말이라 그랬죠. 그죠? 속도 줄어들어서 힘이 감소한다. 이건 절대 아니야. 일단 속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 자동차의 운동방 오른쪽에 대해서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이라는 것이에요. 왼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그림 상황에서 힘의 방향은 분명히 왼쪽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얼핏 다 생각해버리면 10, 5, 0. 그러니까는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러므로 힘 크기도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게 있어. 만약에 여기가 1초야. 여기도 1초야. 그죠? 그럼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1초라면은 이때 변하는 정도는 같아요, 달라요? 변하는 정도가. 같은 거죠. 그렇죠? 물론 속도 변화율 이걸 얘기하는 거야. 변하는 정도가 똑같죠. 이런 경우는 힘의 크기가 어떤 것이야? 일정한 거란 말이야. 요거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1초가 되고 여기가 2초가 됐어요. 그럼 짧은 시간 동안에 5가 변하는 거하고 좀 긴 시간 동안 5가 변하는 거하고 변하는 정도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변하는 정도가 작아진 거죠. 그렇죠? 속도 변화율 가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변하는 정도라고 합시다. 변하는 정도가 분명히 작아진 거죠. 그렇죠? 더 긴 시간이니까. 변하는 정도가 작았다는 것은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야. 또 만약에 얘가 2초가 되었고 여기 1초가 되었다 이거죠. 이거는 2초에 5가 줄었는데 여기서는 1초에 5가 줄었다. 그럼 변하는 정도, 더 짧은 시간에 변했죠. 같은 변화량인데 속도가 더 짧은 시간이니까 변하는 정도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그렇지. 변하는 정도는 커진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된 것이다? 힘의 크기는 증가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 변화량만 보면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모두 볼 줄 알아야 돼요. 시간도 반드시 고려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화량을 속도 변화량 보는 것이 아니라 속도 변화율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속도 변화율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고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속도가 뭔지 여기서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자,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보자 이게 F equal MA 이걸로 이용을 해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봐봐. F equal MA 했을 때 말이야. 이때에 이때 자, 질량은 움직여서 변동이 있는 게 아니야. 질량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1초, 1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힘도 어떻다? 일정하다. 그렇지. 그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또 보자. F equal MA 하면서 이거는 속도 변하는 정도라고 표현했었죠? 속도 변화율, 가속도가 어떻게 된 것이야?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지. 그렇지. 가속도가 감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도 어떻게 되는 것이야?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분명히 가속도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속도 변화율이 커졌죠? 그러므로 F equal MA 하면서 요 변하는 비율, 요게 커졌다 이거죠. 질량은 변동이 물론 다 없는 것이고 그런 가속도 커졌으니까 힘도 어떻게 된 것이다? 증가한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죠. 그죠? 자, F equal MA 따져봤어. 그런데 저번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힘이란 F equal MA 이게 아니라 힘이란 올바른 정의 뭐라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깊게. 힘이란 또 다 까먹었죠. A 얘기하면서 이거 있잖아. 요거에서 이게 생소한식이 아니라 했었죠. 그죠? 힘의 총량이 바로 뭐의 변화다? 운동량 변화다. 익숙하지 못해서 자꾸 읽으라 했죠. 빨리 운동량. 그래서 힘의 총량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예요? 이 T 옮기는 게 F equal MA 이거 나왔었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밟는 것은 또 깊게 밟는 것은 힘이란 요거를 딱 옮겨가지고 분모에 놔두면서 힘이란 바로 뭐의 변화율이라고요? 운동량 변화율. 그랬었지.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생소하니까. 빨리 운동량 변화율. 에브리 운동량 변화율. 힘이란 뭐라고요?
그렇죠. 힘이 주어지면 운동에 변하는 거고, 힘이 주어지면 운동에 변하는 거고, 운동의 변화량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변화율, 변화한 정도를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한번 따져보자, 이게야. 그래, 하나로 봐봐. 힘이란 시간 변화량분의 시간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야, 봐라. 지금 이 질량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속도 변화량은 O, 마이너스 O지 물론.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O,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의 운동량 변화량 M 델타 V. 여기에 운동량 변화량, 같니 다르니?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똑같고, 속도 변화량 똑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어때? 똑같지? 그래.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자, 그런데, 시간을 따져봐. 야, 여기는 시간이 일정하네. 그지? 그럼 시간이 일정하네. 힘 어떻다? 일정하다. 바로 가는 거야. 여기서 시간이 증가하네. 시간 증가하네. 힘 어떻게 되는 것이야? 감소. 그렇지. 바로 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는 시간 감소하네. 자, 이 감소하네. 힘 어떻다? 증가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더 간편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알겠죠? 그래서 자주 꼭 명심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냥 이거 갖다가 운동량 변화를 갖다가 또 혹은 운동량이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상당히 중요한 단어, 물리량 중에 하나다 이거죠. 자꾸 써볼 때 해야 되는 거야. 자, 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뜻을 깊어서 자기가 좀 복습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뒷장 봅니다. 자, 거기에 또 이제 5개념 지도 문제가 있죠. 자, 1번. 순간 속도가 0일 때. 자, 잘 생각하면 동걸 칩니다. 순간 속도가 0일 때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일단은 우리가 보통 예상된 오답이 없답니다. 일단 순간 속도 0일 때. 거기다 위쳐봐. 순간 속도 0란 말은 정지일 때란 말을 뜻하는 거죠. 정지일 때 힘이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리스토. 그렇지. 힘이란 분명히 속도랑 관련된 것이 아니라 힘이란 속도의 변화와 관련되는 거죠. 속도가 제로하고 힘이 제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순간 속도가 제로다. 순간 정지일 때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딱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이 물체 합력 알점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알점 제로지. 무슨 력? 중력. 위로 무슨 력? 수직항력. 손바닥 떠받치고 있죠. 중력과 수직항력이 지금 현재 제로가 돼 있는 상황이야. 그래 알점 제로 정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를 봐봐. 내가 일로 가는데 힘이 반대로 작용해요. 자, 가는 힘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점점 속력이 줄어들겠지.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되니? 순간 정지하겠죠. 이때 힘 없어지나요? 분명히 있죠. 순간 정지했더니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 것이야 이제 이게. 빨라지는 거죠. 이때 분명히 순간 정지일 때 요 힘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속도가 제로일 때 물론 알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그라미 3번이 정답 되겠죠. 알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점 없다. 순간 정지. 이것만 생각한다. 아니, 순간 정지다. 그럼 알점 제로만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죠. 분명히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랑 관련되니까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힘이 작용했는데 순간 정지가 나타난 것이죠. 이때. 자, 이 상황을 생각해봐라. 순간 정지가 나타났다. 왜? 일단 순간 속도 제로인 그 이전에는 속도가 이쪽을 향했었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때요? 속도가 이쪽을 향했죠. 그럼 요 속도하고 요 속도에 이 변화를 누가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야? 바로 이 힘이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분명히 순간속도 제로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활 버려야 되는 거 자꾸 은연중에 저기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100m 세계 기록 보유자는 200m 세계 기록 보유자보다 네모다. 자, 우리 놀반지. 자, 써보세요. 빠르다, 느리다. 둘 중 하나겠죠? 빠르다, 느리다. 써봐.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써. 내가 쓰는 거 확인하고 내 강의 나올 거야. 써요. 네. 100m, 생각나는 대로 써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딱 써놓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정답 뭐냐면, 느리다입니다. 느리다. 속으로 지울 거 왜 쓰라고 그러나 이러지 말고 느리다. 자, 이거 뭐야? 일단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빠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또 개념이 있어요. 바깥에서. 보통 이런 빠르다는 개념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분명히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바깥에서 뭐라고 쓰느냐? 야, 너 내일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마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응?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마치래요. 새벽 4시에 일 마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빠른 시간의 뜻이 뭐니? 짧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빠르다 이 얘기가 우리가 바깥에서 은연중에 짧은 시간을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르다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짧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알겠죠? 짧은 시간이 아니라 빠르다는 것은 뭐야? 속력을 정확하게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물론 100m 세계 기록이 200m 세계 기록보다 분명히 더 짧고 그죠? 바깥에 언어를 한다면 빨리 가겠지. 하지만 빨리 간다는 말은 짧은 시간 내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분명히 빠르다는 개념은 빠르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100m 세계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어려워요. 이름이 아스파 파웰이라는 사람이야. 외우느라 힘들었어. 이 100m 세계 기록이 9.76초예요. 그 다음에 200m 세계 기록이 19.32초입니다. 물론 짧죠, 시간이. 그런데 둘을 비교할 때 어떤 조건으로 비교해줘야 되는 거야? 분명히 이동거리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여기다가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나누기 2라면 이거 얼마 나오느냐면 9.66이 나와요. 더 어때요, 시간이? 같은 거리일 때 더 짧은 시간이 되니까 빠르기는 얘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빠르다는 거죠. 오히려 얘가 더 느리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얘랑 인간 틀려서 그런 거냐? 똑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대강 이런 꼴이 나타나고 여러분들도 달려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 자체가. 이것은 왜냐하면 봐봐라. 우리가 V2F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순간 정지해서 여기 땅 출발하는 거야. 그럼 속도 점점 빨라지겠죠. 여기서 계속 빨라지면 이건 빛의 속도 되는 거야. 광인이야 이거는. 분명히 빨라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그렇죠. 일정한 속도 되겠죠. 이때 그려지는 밑넓이가 이동 거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요 아래 밑넓이가 바로 100m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그럼 200m 가는 사람은 이제 더 가야 말이야. 자, 더 가는데 도형의 넓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봐. 이 넓이하고 똑같은 여기는 딱 사각형이잖니. 그럼 요 시간을 생각해봐. 요 시간은 얘랑 같아야 돼. 100m 나가야 돼. 요 시간 간격보다 이 시간은 더 길어야 되겠어요? 짧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더 짧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9.76의 2배가 아니라 그보다 안 되는 값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물론 중간이와 순간속력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 또 서로 간의 순간수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전체로 따졌을 때 무슨 속력이 얘가 더 작은 것이에요? 평균 속력이 얘가 더 작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느리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평균 속력도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여러분 거리가 뭐고 변이가 뭐고 이건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동거리는 운동한 경로. 이거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동거리는 운동 경로. 그다음 변이는 위치의 변화. 근데 변이 자체는 말이야. 얼만큼 변했냐는 크기와 함께 어느 쪽으로 변했는 이것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온 대로 이게 6m고 그다음에 이게 8m다 이거죠. 그럼 이동거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다다다다다다다 이동거리 읽으니까 몇 미터 딱 나와요? 13m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변위라고 일컫는 거 이거는 변위는 위치의 변화 이걸 줄여서 한 말입니다. 위치 변화. 자, 빨리 변위. 화치 그럼 이상하잖아. 빨리 변위. 자, 위치의 변화는 일단 두 가지로 어떻게 변했냐 이거죠. 일단 얼만큼 변했습니까? 몇 미터? 10m 크기로 변했다 이게야. 또 어느 쪽으로 변했습니까? 어느 쪽으로? 자, 분명히 동서방이 따지면 어느 쪽 되겠어요? 남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남동쪽으로 변했다. 이렇게 방향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이다라는 거죠. 그죠? 크기와 방향까지. 여기 살짝 볼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모든 물리량은 스칼라랑과 벡터로 분류할 수가 있어. 스칼라는 뭐만 얘기하는 거? 크기만. 벡터는 크기에다 뭐까지? 방향까지 포함시키는 거야. 자, 그럼 요거는 이동거리, 운동 경로, 이건 크기만 나타나니까 스칼라와 벡터예요. 스칼라 되겠죠? 얘는 크기에다 뭐까지 표현되고 있는 거야? 방향까지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건 벡터의 스칼라예요. 벡터,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랑 이렇게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질량은 벡터니 스칼라니. 당연히 스칼라겠죠? 4살 동쪽으로 이런 거 없죠? 그냥 양만 따지는 거니까 크기만 따지는 거는 스칼라한다 이거야. 이때 만약에 여기서 2초 걸렸다. 라고 한다면, 2초였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속력 구해보자, 이게요. 자,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뭘 얘기를 해? 이동, 거리, 운동, 경로,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2초 동안에, 자, 14m, 뭐 쉽게 나오는 거죠? 7m per second. 그 다음, 속도라고 따지는 거. 자, 속력은 V라고 표시하지만, 속도는 벡터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는 바로 시간분의 뭘 계산하는 거야? 변위를 계산하는 것이죠. 자, 2초 동안에 자, 위치 변화, 변위가 얼마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10m가 나와 있죠? 자, 그러므로 얼마 된다? 7m 미쳤다. 5m/s 그렇게 되겠지. 자, 즉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즉 방향이 또 포함되는 거죠. 이것도 남동쪽이라고. 그래서 방향까지 포함시키는 속도는 벡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속력과 속도는 분명히 구분돼야 되겠죠. 이 기본이죠. 이거 자체가. 속력은 빠르기만 얘기하는 것이고 속도는 빠르기다 뭐까지? 방향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였다 이거죠. 원운동. 일정한 빠르게 움직였어. 그럼 얘는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 겁니다. 그게 물리란 거야. 왜? 속력은 빠르기만 얘기를 하지만 속도는 빠르게 뭐까지 얘기하는 거니? 방향을 포함시키는 거란 말이야. 바깥 세상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바깥 세상은 속력과 속도를 구분 안 합니다. 그죠? 속력이 빠르다, 속도 크다. 똑같이 써버리는 거야. 하지만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속력은 빠르기만 얘기하는 것이고 속도는 빠르게다 뭐까지? 빠르게 뭐까지? 방향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속도라는 것이야. 알았죠? 자, 내가 이렇게 일정한 빠르게 움직여요. 빠르기가 일정합니다. 현재 나는 빠르게 일정해요. 나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요? 속도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지. 빠르게 일정하죠. 뭐가 바뀌고 있었으니까? 방향이 바뀌고 있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정 빠르게 움직입니다. 원운동 합니다. 이거 속도 변해 안 변해요? 속도, 자, 굳이 무장시네요. 자,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변했다고 하는 것이야. 다시 빠르게 일정해요. 자, 속도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란 말이야. 속도 변한다고 그러는 거야. 속력은 어떻고요? 일정하고요. 조금만 참고로 더 얘기해 줄게요. 봐봐. 그럼 이거 속도 변한다 그랬었지. 속도 변한다는 것은 가속도가 있다는 뜻이지. 가속도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는 거야? 힘이 있는 거죠. 자, 원운동의 힘을 무슨 예라 그랬어? 90예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바로 중심을 향하는 요 힘이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운동은 힘을 받는 운동이고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고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더 들어간 물리투니까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알겠죠? 더 들어간 물리투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내가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랬단 말이야. 자, 피디님 따라오셔야죠. 자, 다시 내가 속도가 지금 현재 방향은 일정한데 뭐가 바뀌었어요? 방향은 일정한데 이건 일정한데 이번엔 뭐가 바뀌었어? 얘가 변했지? 둘 중에 얘가 변했죠? 역시 뭐가 변했다? 속도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둘 중에 하나 변한 속도 변했다는 거야. 여기 속도 변했다. 뭐가 있는 것이다? 가속도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제 여기서 가속도라는 것은 바로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가 아니에요. 시간분의 뭐의 변화야? 속도의 변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는 것이야. 여기다 오른쪽에 살짝 보일 거야. 도있자 동그랗잖아요. 도. 오른쪽에 가속도의 뜻이 있을 거야. 오른쪽 페이지에. 자, 이제 다시 갑니다. 봐봐. 야, 그러면 일단 이제 속력 속도 구분은 금방 했단 말이야. 자, 근데 그 밑에 체크 포인트. 자, 거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순간 속도니 그다음 평균 속도니 이런 물리량이 있는데 같은 속도라는 말로 끝나더라도 순간 속도란 말과 평균 속도란 말은 의미가 틀립니다. 일단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요 시간이란 순간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어느 한 시각을 딱 꼬집어 얘기하는 거죠. 한 찰나를 얘기한단 말이야. 평균 속도일 때 평균이란 말은 몇 초 또 몇 초 동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몇 초 동안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이야. 내가 아니야, 여기가 기준이야. 기준이야. 요거 여기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앞으로 5m를 가고 뒤로 3m를 왔어요. 그러면 변 위가 몇 미터니? 2m지. 무슨 2m 정확하게? 방향까지 표현해야 되죠. 플러스 2m. 일단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직선상이라고 했어요. 직선상에서 방향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건데 물리에서는 오른쪽이 무조건 플러스가 아니라 출발하는 쪽을 보편적으로 플러스 잡는다.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출발하는 쪽을 플러스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1로 출발하면 이쪽에 뭐가 되고 플러스 되는 거고 내가 1로 출발하면 이쪽에 뭐가 되는 거 저절로 플러스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기준 삼아서 내가 앞으로 5m 갔다가 뒤로 2m로 왔어요. 3m 왔습니다.
그럼 변 위는 몇 미터? 플러스 몇 미터? 플러스 2미터죠. 이때 평균 속도 계산해 본다면 부호가 뭐가 되겠냐? 몇 초 동안 플러스 2미터. 평균 속도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왜? 위치가 여기 있는 거니까. 변이가 플러스니까. 근데 이 순간의 속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 순간 속도가. 이 순간 어디를 향했어? 어디를 향하던 중이었어 지금? 뒤쪽 마이너스 향하던 중이었죠? 순간 속도에 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된단 말이야. 의미가 다른 겁니다. 다시 여기를 기준해서 내가 앞으로 5m를 갔다가 뒤로 5m를 갔다가 또 뒤로 5m를 갔다가 다시 앞으로 3m 왔어요. 자, 병원이의 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평균 속도의 보는 마이너스죠. 순간 속도의 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라는 말은 거기다 메모해라. 순간 속도라는 말은 앞쪽에 있건 뒤쪽에 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평균 속도란 말은 향하는 쪽이 어느 쪽이든 간에 앞을 향하든 뒤를 향하든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평균 속도의 개념이라는 거죠. 위치에 있는 쪽이 어느냐 평균 속도의 부호가 의미하는 것은. 그죠? 지금 왼쪽에 체크포인트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를 구분할 것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미리 보자. 자, VT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그래프. 자, 미리 한번 그래프 봅니다. 그래프 속도하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기 Y값에 있는 물리량은 순간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Y값에 있는 값은? 그렇죠. 이거는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한 번도 이걸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요 VT 맨날 그러지 말고 요 VT그래프에서 Y값은 순간적인 속도. 즉 그 시각에서 속도가 얼마냐? 이 순간 속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보니까 순간 속도의 뭐가 플러스죠. 어느 쪽에 향한 것이야? 앞쪽을 향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다 이 시간이 경과하고 있어. 자 역시 순간 속도 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뒤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속도의 뭐 플러스입니다. 단지 속도의 크기가 작아진다. 늘어지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순간 속도 얼마 됐어요? 제로가 됐고요. 이제 순간 속도의 부호가 뭘 바뀌었니? 마이너스 바뀌었죠. 어느 쪽 향한다는 거야? 뒤쪽을 향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그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고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앞쪽으로 쭉 간 것이고 그다음 요거 이후에 이제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뒤를 향한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오케이? 이걸 만약에 어떤 속도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이거죠. 처음부터는 제로였습니다. 자, 중간까지는 속도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자, 오른쪽 제로에서 속도의 방향 플러스 앞으로 가는 모양이 나타난 거야. 빨라졌다가 여기부터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순간속도 얼마야? 제로. 정지했다가 이때 힘 없겠니? 아까 얘기했었지? 분명히 힘이 있는 와중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속도의 크기가 커지겠네요. 반대 방향 속도면서 그 크기가 이렇게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봐봐. 요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분명히 순간 속도에 보면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게 오른쪽 간 거고 이 왼쪽 간 거니까 자 여기 와 있잖아. 자 그럼 이거네. 변이는 플러스니까 평균 속도에 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정리하면 요 시각의 순간 속도는 마이너스고요. 뒤를 향한 순간이야. 하지만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는 뭐가 된다? 플러스다. 위치하는 쪽이 여기 있다 이거죠. 오른쪽에 플러스. 출발하는 쪽에. 알겠죠? 그러나 순간속도와 평균속도는 분명히 의미가 틀리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른쪽에 페이지 봐봐.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중요합니다. 그럼 나와있죠. 그 표 같은 경우에. 자, 그 속도만 일단 정리합니다. 속도만 정리하겠습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이거야. 자, 일단 직선상에서 하는 얘기 미쳐라. 직선상. 자, 속도가 플러스다. 속도가 플러스다. 일단 거다 씁니다. 앞 이로 쓰세요. 그 다음 속도가 마이너스다. D로 쓰세요. 나도 봐 이제 그대로 베끼는 사람 있어요. 자, 그 다음 속도가 제로다. 정지 제자리 두 개 다 쓰세요. 정지 제자리. 자, 속도가 플러스인데 여기서 뭐 좀 남겨놨죠. 쓰려고.
속도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해야 돼. 순간 속도는 어느 쪽을 향하는 뜻이지. 그러니까 앞쪽에 위치했건 뒤쪽에 위치가 상관없어요. 향하는 쪽이 어디를 향한다는 얘기야? 앞쪽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뒤쪽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순간속도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런데 평균 속도 얘기를 해보자 이게야. 평균 속도가 플러스다. 앞을 향하건 뒤를 향하건 바로 몇 초 동안에 어느 쪽에 위치했냐가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평균 속도 플러스라는 것은 앞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서 제가 미리 이렇게 두 개를 써놓은 이유가, 자, 순간 속도 제로라는 얘기하고 평균 속도 제로라는 얘기는 다른 거죠. 순간 속도 제로는 딱 봤을 때 정지하는 거야. 이게 속도 제로야. 평균 속도가 제로다. 몇 초 동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중간 과정은 모르는 거예요. 중간 과정 모르고 몇 초 동안 하면서 그 후에 보니까 변이가 얼마 돼 있는 거야? 제로. 제자리, 원위치와 있다는 뜻이죠. 평균 속도 제로하고 순간 제로는 의미가 틀린 겁니다. 같은 속도란 단어로 끝나더라도. 알겠죠? 자, 구분하십시오. 자, 그래서 미리 이제 속도를 좀 정리했다 이거지. 자, 이번에는 왼쪽 페이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제. 평균 속력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응용 수학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기만 하고요. 오른쪽에 해설을 써놨죠. 그 밑에 캐치 쾅쾅. 자, 이제 상대 속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다 별표 주세요. 상대 속도. 여기 또 나타났네. 힘은 뭐 생각하라 했어요? 힘은 뭐 생각하라 했어? 가속도 생각하라 했지. 그래서 알짜임이 나오면 알짜임 바로 가속도 연관시키고 가속도를 알짜임 생각하라 했었죠. 근데 여기 누가 또 잘 써놨네요. 알짜 힘 이퀄 가속도. 맞니? 내가 이퀄이라고 하진 않았어. 이 물리는 기계는 좋은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써놓은 사람 위에고. 이퀄은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적당히 물리 공부하는 거야. 이퀄이 아니라 뭐예요? 아니야. 응?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짜면 가속도하고 똑같니? 그러니까 이거 알았죠? 이퀄은 아니다. 명심해. 자, 별도 그려놨네 누가. 자, 봅니다. 일단 상대 속도 얘기할 것이야. 자, 작년에 수능 문제 바로 상대 속도 문제랍니다. 우리가 상대 속도는 상대방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뺀다고 해요. 저 끝에는 좀 사람 많아서 안 보일 텐데 이거 안 보여도 돼요. 상대 속도는 상대방에서 나를 뺀다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공식에 대입하는 것처럼 물리를 바보처럼 하는 건 없어. 이 뜻을 알면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 알게 되고 이 공식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봐. 먼저 제가 공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응? 결론이 공식이 되는 거지 선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를 보자 이게 같이. 그럼 저절로 익혀지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이쪽으로 10m/s 가요. 상대방 이쪽으로 마이너스 5로 갑니다. 내가 기준 플러스 10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럼 내가 10m/s 가고 얘가 5m/s 가 즉 마이너스 5로 갑니다. 뒤로. 그럼 내가 얘를 보면 이건 직관으로 나오죠. 숫자 쉬우니까. 얼마예요? 15. 정확히 부호까지.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지. 한번 시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5고 나는 10이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고 10 집어넣으면 빼기가 되면서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15가 딱 나오지. 근데 왜 이렇게 빼느냐 이거죠. 이 작업이 뭐냐. 자, 상대속도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이죠. 자, 내가 10m/s 움직였어요. 그렇다 딱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얘가 움직여보면 여러분들 얘가 얼마로 보여요? 지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 대한 속도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면서 보고 있단 말이야. 내 주관으로 보는 거야. 내 속도를 얼마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로라고 생각하고 정지라고 우기는 거죠. 그럼 내가 속도 10이었지. 이거를 제로 따지고 싶어요. 제로 만들고 싶어. 그럼 내 속도 10을 0으로 우기려면 얼마 빼야 돼 나한테? 10 빼야 되겠지. 쟤도 똑같이 빼주라 이거지. 쟤도 10 빼줘야 나 뺐던 것처럼. 그럼 마이너스 5에서 10 빼니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죠. 왜 이 식에서 상대방에서 내 속도를 뺐느냐? 바로 내 속도를 얼마로 만드는 작업이었어. 0으로 만든 작업을 쟤한테 똑같이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써놓습니다. 그 식 밑에다가 자신의 나의 속도를 0으로 만든 작업을 상대방에게도 나의 속도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을 상대방에게도 나의 속도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을 상대방에게도 나의 속도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을 상대방에게도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좀 더 정확히 가는 겁니다. 또 원리로 그냥 바로 그냥 문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의 속도 0으로 만든 작업을 상대방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왔다는 거 알았지? 그럼 또 다시 봐봐, 이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가는 방법. 내가 플러스 10이었어요. 얘가 마이너스 5였습니다. 나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쟤도 똑같았다 이거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산수적인 측면에서 내가 플러스 10이었고 제가 마이너스 5였어요. 나와 얘의 속도 차가 얼마예요? 내가 플러스 10, 제가 마이너스 5. 속도 차 15g. 맞지? 그게 상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다음 상대속도 방향은 내가 기준이잖아. 이러고 보는 거지. 보는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5가 상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속도는 간단하게 속도차예요. 그리고 기준 설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VT를 포했어요. 처음부터 5였습니다. 10m/s까지 이제 속도가 증가한 거야. 아니야. 이거를 5로 일정한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5로 합시다. 15. 여기 10이고요. 자, 요렇게 되는 B가 있다 이거지. 이 B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속도 그래프고.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물어본다 이거죠. A에 대한 B. 그러면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어떻게 되겠느냐를 찾을 때 일단은 세 글자. 뭐라 했죠? 세 글자가? 자, 반에 속도차. 에브리원 속도차. 써요, 거기다. 상대속도 제목 옆에다가 속도차. 글자 크기 25로 써놔요. 속도차. 큼지막하게 써놔. 속도차. 이걸 푸는 거야, 문제는. 자, 봐요. 다시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를 구하세요. 뭐 이랬단 말이야, 시간에 따라서. 어느 세 개를 다 집어넣고 있니? 세 글자는 뭐라고요? 속도차. 이거야. 그럼 먼저 A와 B의 속도차인데 기준이 누가 돼 있어? A가 돼 있지? 그래, 얘가 기준이야. A가 기준이란 말이야. 어라, 나보다 5 빠르네. 어라, 나보다 7 빠르네. 어라, 나보다 9 빠르네. 어라, 나보다 얼마 빠르네. 10 빠르네. 결국 이 그린 노란 화살표의 크기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속도차, 상대속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준은 A예요. 자, 나보다 5가 빠르네. 저보다 크네.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플러스 5부터 플러스 10까지 쭉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될 것이다. 됐죠? 조금 이렇게 막 헷갈리게 보이네. 저쪽 끝에 안 보이겠다. 자, 지금 B에 대한 A의 상대속도를 구하세요. 이러고 나오면,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나오면, 분명히 플러스 5부터 플러스 1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5부터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됐죠? 요겁니다. 자, 이번에는 B에 대한 A의 상대속도를 구하라 이거죠. B에 대한 A의 상대속도. 아래첨자로. 그럼 B에 대한이야. 일단은 세 글자 뭐라고요? B와 A의 속도 차죠. 기준이 B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자, 이게 기준이 된 것이야. 어라, 나보다 5 느리네. 어라, 나보다 6 느리네. 그래서 결국 나보다 10 느리네. 자, 5, 6, 7, 8, 9, 10. 이게 바로 상대속도 되겠죠? 자, 얘가 기준이니까 부호는 뭐가 되겠냐?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쭉 해가지고서, 마이너스 10까지 그려주면 이게 바로 또 뭐가 돼? B에 대한 A의 상대속도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속도차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대속도에 관한 물음은 문제에 상대속도는 이런 물리량 노출 안 시켜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요 문제는 상대속도로 푸는 거구나. 자, 어떤 식으로? 두 대 자동차가 나오면 이건 상대속도로 푸는 거예요. 왜? 두 자동차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니?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둘이 움직이는 둘의 거리가 제로가 되는, 만나는 건 언제니? 이런 거 묻는다 이거죠. 그럼 봐라. 두 대의 자동차가 함께 움직이죠. 얘가 왜 정지했어요? 얘만 움직였어요. 둘 사이의 거리차. 이게 어렵게 뭐가 있어? 이 속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둘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한단 말이야. 둘이 같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가 정지했으면 되니까 내가 두 대의 자동차 중에 한 군데 올라타서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얼마가 돼 있는 거야? 정지 제로처럼 생각하고 얘가 움직이는 속도, 상대 속도만 따지면 되겠죠. 그럼 거리차 어떻게 되냐?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 써라. 왼쪽에다가 두 자동차 사이 거리 이따 이거는 뭐 두 물체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도 마찬가지야.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음이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상대속도로 눈치채고 푸는 겁니다. 자, 밑에 풀어보기를 먼저 봅니다. 1번부터. 자, 1번. 10m/s 소풍이라 했죠? 디기디기 넣어봐. 10m/s 소풍. 자, 소풍이라면 서쪽에서 부는 거니, 서쪽으로 부는 거니? 그렇지. 서쪽에서야. 자, 이렇게 10m/s입니다. 그 다음, 동쪽으로 20으로 가는 사람이 그랬잖니? 자, 그냥 동쪽으로 가는 사람의 속도의 크기 좀 크게 주자 이거지. 방향 동쪽이고요. 이게 이제 20m/s 동쪽으로 한 사람이야. 그러면 일단 둘의 상대속도 묻는 거지 문제가. 얘가 느껴지는 바람 그랬으니까 문장 자체가 동쪽으로 한 사람이 느끼는 이랬죠. 그러니까 바람의 상대속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속도 세 글자 뭐라 그랬어? 속도차. 그렇죠. 둘의 속도차 얼마 나와요? 10. 그렇지. 훨씬 나오지? 크기, 상대속도의 크기는 일단 10이란 뜻이야. 됐지? 그 다음, 얘가 기준이죠? 이걸 보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무슨 풍 되는 건 이거? 동풍이죠? 그 다음에 몇 m/s야? 10m/s의 동풍으로 이 사람에게는 느껴진다 이거죠. 물론 뭐 부었다 한다면 마이너스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m/s의 동풍. 오케이? 그 나에게는 동풍으로 보이는 거죠. 그 옛말에 마이동풍 이런 말도 있는 거고요. 자, 미안합니다.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의뢰이 그러니 하고 지나갔던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에 2번 문제. 여기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저 위로 0.5로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오는 건 아니야. 올랐다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는 없어요. 내려오는 건 저쪽에 따로 있을 것이야.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이 에스컬레이터는. 여기에 지금 찰스가 맨날 철수가 나오잖아. 자, 찰스가 위로 철수의 미국명이에요. 자, 찰스가 0.5m/s로 또 걸어 올라가. 아주 부산함을 보이고 있어, 이 녀석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부산함까지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못된 버릇도 있어. 뛰어내려와 또 2.5m/s 뛰어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단 자, 여러분들 봤을 때 얘는 찰스는 얼마로 올라가죠? 1. 그렇지. 1m/s 올라가지? 그 다음 이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겠니? 바닥은 0점 올라가는데 지는 2점으로 내려가. 그렇지. 내려가는 거 2m/s 내려가죠.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속도를 지금 읊어놓은 거예요? 뭐에 대한? 여러분들이 읽은 거잖아. 여러분 정지에 있는 땅과 붙어 있는 거잖아. 뭐에 대한? 얘에 대한? 쥐같이 배때기 봐라. 움직이냐? 누구에 대한 속도를 얘기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속도란 말이야. 그죠? 지면에 대한 속도가 되는 거야,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것은 지면에 대한 속도예요. 지면에 대한 것이야.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이런 문제 풀 때 에스컬레이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이런 거, 곧잘. 전부 다 이걸로 풀고 있었어요. 지면에 대한 속도로 푸는 건 문제들이에요. 이것은. 자, 그런데 여기서 평소에 거의 단 한 번도 묻지 않던 거나 물었다 이거지. 뭐냐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찰스의 속도는 이거 묻는 거야. 에스컬레이터에 대한이야.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응? 자, 먼저 봅시다.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어떤 놈이 딱 앉았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응? 이놈이 앉아서 지 배때기를 봐요. 움직여 안 움직여? 바로 옆에 에스컬레이터 봐봐. 에스컬레이터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얘가 에스컬레이터야. 응? 얘가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얘가 성이 에스컬이야. 이름이 레이터고. 그러니까 이 에스컬이라는 놈이, 즉 레이터라는 놈이 이제 얘를 딱 봐봐. 얼마로 올라오고 있겠니? 0.5로 올라오고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 0.5라는 속도가 올라올 때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속도였던 거예요. 응? 그러면 자
내려갈 때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속도는 얼마일까? 내려갈 때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속도. 응? 자, 여기서 3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왜 3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냐면 이게 또 문제 많이 풀었던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면 여기서 이걸 많이 풀어서 그래요. 자동차가 이쪽으로 0.5 자동차가 이쪽으로 2.5 얘가 이걸 보면 얼마로 보이는 거죠? 얘가 이걸 보면 얼마로 보이겠어? 3m/s 그러 보이겠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보이겠죠? 이거랑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 자체를. 이거는 분명히 다른 운동을 나타내는 개끼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벨트가 위로 올라가고 그 위에서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다른 개가 벨트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서 얘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벨트가 올라가는 와중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이거 자체가. 자, 이때 여러분 봐봐. 올라갈 때는 지금 부담 없이 0.5라고 대답 잘했어요. 근데 내려올 때 갑자기 미치는 거야, 이걸로. 하도 이걸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3이라는 오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자체에서 봐. 지금 분명히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올라 속도 0.5라고 읽었지. 그지? 역시 내려오는 것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이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2.5가 돼야 되겠죠? 이 수치는 바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속도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문제에서 보던 이 문제의 표현 요 속도는 바로 뭐에 대한 속도를 읽어놓은 거야?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얘기한 것이다 이거죠. 이런 거를 그리면서 문제에서 많이 보면서도 뭐에 대한 속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그 낼름하고 내려올 때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한번 물어보면 전부 다 3이 나옵니다. 분명히 요거 자체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속도가 되는 것이야.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증명해 줄게. 봐. 다시 한번 증명한다. 2.5야, 그대로. 요거 얘기하는 거다. 오늘 방향 따지면 마이너스 되겠지만. 자, 봐. 일단은 찰스가, 자, 지면에서, 찰스 봤을 때, 찰스에 내려갈 때 지면에 대한 속도는 얼마죠? 했잖아. 얼마? 그치? 구해놨지? 입니다. 맞죠? 지면에 대하여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속도는 위로 얼마예요? 0.5죠, 당연히 이것은.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됐어? 지면에 대한 찰스 내려오는 거 2입니다. 집중. 지면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 0.5입니다. 상대속도 세 글자로 뭐라 했어요? 속도차. 자, 2. 아래쪽. 위쪽. 0.5. 둘의 차이가 얼마니? 얼마야, 둘의 차이가? 2.5지. 속도차가 2.5지. 얘가 얘를 보면 얼마로 보이는 거야? 2.5로 보이는 거죠. 벨트가 얘를 보면 2.5로 보이는 거죠. 그래, 그게 지금 그 얘기했잖아. 알았죠? 그러므로 이 문제 제시된 이 속도는 바로 뭐에 대한 속도다?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속도를 얘기한 것이다, 이것이야. 오케이? 자, 이거 좀 잘 잡아놓고.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오개념 지도 문제는 잠시 나눴다가요. 밑에 가속도 해결 좀 하고 합시다. 자, 가속도 아까 얘기했듯이 속력의 변화 아니에요.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직선상에서, 그건 배워보잖아. 이건 이미 앞에서 물리력학과 원리에서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 속도 크기 증가한다는가, 속도 감소하는가. 자, 이런 걸 좀 따져봐라. 자, 쭉 찍을게요. 그래, 따져보자. 자동차가 있는데, 얘가 10m/s였어. 또 자동차를 이렇게 했어요. 차가 뭐 이러냐. 하여튼, 16m/s입니다. 2초 걸렸다고 합시다. 자, 또 한 케이스는 16m/s가 되었고, 이제 얘가 10m/s가 되었다 이거지. 이렇게 2초 동안에. 자,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면요. 2초 동안에 위에 뭐 얹어놓는가? 속도의 변화를 올려놓는 거죠. 자, 이거 속도의 변화 얼마야? 속도의 변화량. 6. 그냥 6이라 하지 마. 증가니까. 무슨 6? 플러스 6.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이거지. 그럼 얼마나 이거? 플러스 3m/s 그 제곱 나오죠. 그 다음, 여기는, 자, 증가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감소죠. 자, 변화는, 변화량이면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6m/s. 이렇게 변화를 보였어. 자, 마이너스 3m/s 그 제곱이 나왔죠? 자, 봅니다. 이때 변화의 종류가 증가죠. 그죠?
그럼 부호로는 변화의 부호가 뭐가 된다는 거야?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 증가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는 변화의 종류가 뭐냐? 감소. 부호는 뭐니? 변화의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얘가 속도 증가한다. 이거 전시 한 얘기. 왜 속도 증가하는 거? 왜 빨라지는 거야 지금? 힘의 방이 어느 쪽이에요? 그림상에서 오른쪽 되겠죠? 자동차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현재 힘의 방향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럼 가속도 플러스인 것이야. 그치? 그 다음 얘가 속도 줄었어요. 왜 줄어드는 거야? 힘의 방 어느 쪽이 되는 거야? 이쪽이지? 힘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변화의 원인이 힘인데 그 원인이 되는 힘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화의 종류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모두 뭐가 됐고 마이너스 됐고 그래서 힘의 방향이 뭐의 방향이다? 가속도 방향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알겠죠?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야. 그 그림상에서 오른쪽 그림 봐봐. 오른쪽에 속도의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향해 있죠. 근데 가속도는 어느 쪽에 돼 있어? 왼쪽에 돼 있죠. 가속도가 마이너스다라는 뜻은 변화의 종류가 속도 변화 종류가 마이너스다. 감소 이걸 나타내겠죠. 됐나요? 네,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있는데요. 자, 잠 쉬었다 가는데 자, 쉬는 동안에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뒤로 쭉 넘기셔가지고요. 12쪽에 1번 12쪽에 1번 별표 써놓고 저번에 한번 쭉 풀어놨는데 일단 안 푼 사람 이거 반드시 풀어놓기 원합니다. 12쪽에 1번 그 다음 뒷장에 17쪽에 1번 그 다음 2번 뒷장에 3번 자 여기까지 일단 풀었습니다. 알겠죠? 쉬고 풀고 다음 강의 들어와야 된다. 인터넷도 자 잠시 쉬었답니다.